강지우 경위님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설거지하면서, 산책하면서, 또 운전하면서 듣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새벽 5시 부산해양경찰서 특수구조대 훈련장 우렁찬 구령 소리가 잔잔한 바다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20여 명의 구조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고무보트와 구조장비를 점검하며 해상구조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대원들의 움직임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키 165cm, 단단하게 다져진 어깨와 바다처럼 깊고 맑은 눈빛을 가진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강지우 경위, 28배 나이로 특수구조대 1팀 팀장을 맡고 있는 그녀는 거친 사내들만의 세계에서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인정받아온 그야말로 바다의 전사였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새벽 훈련을 지휘하며 부하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목숨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3팀 구조보트, 출동 준비 조난 신호 접수 후 10분 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한다. 지우가 확성기를 통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속도는 30노트 유지. 안전거리 50m 확보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몇몇 대원들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또 저 여자 지랄이네. 맨날 저런 식이야. 진짜 빡빡해서 숨막혀. 남자 팀장들은 저렇게까지 안 하는데 유난스럽긴. 지우의 귀에 그 말이 들렸지만 그녀는 모른 척했습니다. 이미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3년 전 특수구조대에 처음 배치받은 이후로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들어온 말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바다에서의 완벽한 구조 실력으로 그 모든 뒷말들에 대답해왔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구조대 회의실에서 팀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우는 유일한 여성 팀장으로서 항상 더 많은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박상민 구조대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45세의 나이에 경감 계급을 달고 있는 그는 오랜 경력을 자랑했지만 실제 구조 경험은 부족한 전형적인 사무직 출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실시할 야간 해상 구조 훈련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야간 조건에서 진행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우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구조대장님, 야간 훈련 시 구조선과 훈련선 사이의 안전거리가 규정보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소 100m는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최진혁 팀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강경이, 그렇게 무서우면 뒤에서 구경이나 하지. 그래 허허. 여자가 이런 위험한 야간 훈련에 끼어들 필요 있나? 지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팀장님, 안전수칙은 성별과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최진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원칙. 원칙 현장에서는 경험이 더 중요해. 내가 야간 구조를 몇 번이나 해본 줄 알아. 지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87번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안전사고 없이 모든 훈련과 실제 구조를 완주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우의 구조 실력은 구조대 내에서도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일부 간부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박상민 구조대장이 어색한 분위기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안전거리는 강경이 의견대로 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사람 하지만 최진혁은 끝까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장님, 너무 과도한 안전조치는 훈련의 현실성을 떨어뜨립니다. 실제 구조 현장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다고요. 지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에서 사고가 나면 실제 구조도 없습니다. 그 말에 최진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강지우 너 지금 내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대꾸를 해나이도? 계급도 경력도 다 내가 위인데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다만 안전 문제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상민 구조대장이 급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좋습니다. 안전거리는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회의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우는 혼자 남아서 훈련 계획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구조선 배치도
비상탈출 경로, 응급의료팀 배치 등 모든 것을 꼼꼼히, 아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부하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그때 동기인 이현우 경위가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반갑게 인사했죠. 이현우는 해양경찰대학교 동기로 현재 해양경찰청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또 야근이야. 오빠는 너 때문에 정말 걱정이다. 걱정. 이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최진혁 그 자식이 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다들 알아? 괜찮아요. 오빠. 지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야. 이현우가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사실 알면 아주 난리가 날 텐데. 지우의 아버지는 바로 강태준 해양경찰청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구조대에서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이 아닌 아버지의 지위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특수구조대에 있다는 것도 모르세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냥 일반 해경에서 근무한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이현우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건데? 청장님도 당신 딸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알 권리가 있잖아. 지금은 아니에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실력으로 완전히 인정받을 때까지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음 날, 드디어 야간 해상 구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게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구조선 엔진 상태, 구명 장비, 비상 통신 시스템 등 모든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최진혁 팀장은 여전히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강경이 너무 신중하게 굴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해 뜰 때까지 하겠네. 지우가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안전점검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밤바다 위에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구조 훈련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훈련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세 번째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 부산 앞바다에는 달빛만이 잔잔한 파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특수구조대의 야간 해상 구조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야간 바다는 낮과는 완전히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니까요. 1팀 출동 준비 가상 조난 선박까지 거리 2000m, 접근 시 안전거리 100m 유지. 지우가 무전기를 통해 명령했습니다. 구조선 한 척과 훈련용 선박 한 척이 어둠 속에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구조선에는 지우와 5명의 대원이, 훈련선에는 최진혁 팀장과 4명의 대원이 타고 있었죠. 첫 번째 구조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선에서 조난 신호를 보내면 구조선이 접근해서 인명구조를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우의 지휘 아래 구조 작업은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차 구조 완료. 구조 시간 12분 30초. 목표 시간 내 달성. 지우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최진혁 팀장은 무전기를 통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너무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 아니야.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여유 부릴 시간 없어 팀장님.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안전거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훈련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지우의 팀은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며 어려운 야간 조건에서도 정확한 구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부하대원들도 지우의 세밀한 지시에 따라 하나하나 완벽하게 움직였죠. 와, 우리 경위님 정말 대단하세요. 김 병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깜깜한데도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시네요. 야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 지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다는 절대 우리를 봐주지 않거든? 하지만 세 번째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혁 팀장이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구조선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팀장님, 위험합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해주세요. 지우가 급하게 무전으로 경고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최진혁이 무전기를 통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 없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훈련이 현실감이 없잖아. 지우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간 바다에서는 거리 감각을 잃기 쉽고 파도와 조류의 영향으로 선박 조종이 어려웠거든요. 더군다나 최진혁 팀장은 실제 야간 구조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조류가 강해서 선박이 밀려올 수 있어요. 지우가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최진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까이 접근했죠. 두 선박 사이의 거리는 이미 50m도 되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최소 안전거리인 100m의 절반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팀장님, 즉시 후진하세요. 지우가 거의 소리를 지르며 무전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한 조류가 훈련선을 구조선 쪽으로 순식간에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진혁이 당황해서 키를 급하게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야간의 어둠 속에서 정확한 거리 감각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충돌 위험 모든 대원. 충격에 대비하라. 지우가 긴급 방송을 했습니다. 훈련선이 구조선의 선미 쪽으로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구조선의 엔진 부분에 큰 손상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하 대원들의 안전이었습니다. 모든 대원, 갑판에서 피하세요. 지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우 자신은 선박의 키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했거든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엔진을 가동시켜 구조선을 옆으로 빼려고 했습니다. 황 엄청난 충돌음이 밤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훈련선의 선수가 구조선의 좌연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지우는 선박의 키에서 튕겨져 나갔고 그대로 차가운 바닷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경희님, 강경희님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부하 대원들의 비명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바닷속에서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충돌 순간 선박의 날카로운 부분에 얼굴과 어깨를 심하게 부딪혔고 차가운 바닷물이 폐로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정도는 문제없이 헤엄쳐 올라올 수 있었지만 충격으로 인한 부상과 의식 저하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구명조끼 던져 김병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서치라이트로 위치 확인해 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지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간의 어둠과 거친 파도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2등항에서 박상현이 지우를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오른쪽으로 20m. 김병장이 즉시 바다로 뛰어들어 지우를 구조했습니다. 물 밖으로 끌어올린 지우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 오른쪽과 목 부분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어깨 쪽에도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응급처치를 하던 구조대원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해경 헬기 출동 요청 의료진 대기. 김병장이 무전기를 잡고 외쳤습니다. 훈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응급 헬기로 급히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최진혁은 겁에 질린 채로 그 모습을 그저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 실수가 만든 참사였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편 해양경찰청 청장실에는 새벽부터 각종 현안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강태준 해양경찰청장은 오늘도 바다 관련 각종 사안들로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55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바다와 함께 자란 그는 해양경찰 조직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언제나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왔거든요. 오전 10시 일과가 한창 진행되던 중 급작스럽게 상황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 특수구조대에서 야간 훈련 중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강태준은 즉시 상황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으로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그의 책임이었으니까요. 이현우 경위가 급하게 청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아주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강태준 청장의 신뢰를 받는 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청장님, 부산 특수구조대 야간 훈련 사고 관련해서 급히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강태준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부상자 2명입니다. 이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과 어깨 부위에 심한 외상을 입고 현재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각한가 보군. 강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최고의 의료진을 투입하도록 하게, 그리고 사고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라고 전달해. 이현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청장님, 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확인해야지. 강태준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빨리 보고해. 이현우가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부상자는 강지우 경위입니다. 순간 강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며 살짝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강지우 경위입니다. 이현우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특수구조대 1팀 팀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강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특수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딸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으로서의 냉정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우가 특수구조대에 있었다고 강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나 3년 전부터입니다. 이현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그였지만 이렇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간다. 차를 준비해 청장님. 하지만 오늘 일정이 이현우가 말을 시작했지만 강태준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모든 일정 취소해. 지금 당장. 강태준은 평생 해양경찰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해상사고와 위기 상황을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앞섰거든요. 차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딸이 그토록 위험한 특수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강태준은 지우가 어렸을 때부터 유독 바다를 좋아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해경에 들어온 것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특수구조대라니 해상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강태준은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평소 그토록 강인하던 그도 이때만큼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가족분이십니까?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입니다.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얼굴과 어깨 부위에 상당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얼굴 쪽 상처가 깊어서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강태준이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흉터는 남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얼굴 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8배 젊은 여성에게 얼굴 흉터는 평생 따라다닐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해양경찰로서의 모습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간 강태준은 붕대에 감긴 딸의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강인하게 바다를 헤쳐나가던 딸이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태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국립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지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틀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그녀의 첫 번째 감각은 얼굴을 감싼 붕대의 묵직한 무게감이었습니다. 오른쪽 뺨과 어깨 부분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노와 자책감이었습니다. 강태준이 병실 의자에서 졸다가 딸이 깨어나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틀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고 뜬 눈으로 딸을 지키고 있던 그의 얼굴에는 수척함이 역력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잠시 뒤로하고 오직 아버지로서만 존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우야. 깨어났구나. 강태준이 딸의 손을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 부분의 외상으로 인해 성대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간신히 나온 목소리는 쉰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아빠, 왜 여기 계세요? 지우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다쳤는데 아빠가 어디 있겠니? 강태준의 목소리에 울컥함이 묻어났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울을 가져다 달라는 손짓을 했지만 강태준이 말렸습니다. 아직 붓기가 가시지 않았으니 나중에 보는 게 좋겠다고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자신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지우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지난 이틀간 수집한 정보들을 딸에게 말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최진혁의 고의적인 안전수칙 위반, 지우에 대한 조직 내의 차별과 견제, 그리고 여성 해경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들까지 모든 것이 딸을 분노하게 만들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네가 회복하는 게 먼저야. 중요해요. 지우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죠. 잘못한 건 네가 아니야.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진혁이라는 놈이 안전수칙을 무시해서 생긴 일이다. 지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최진혁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 지역에 접근했던 것, 그리고 충돌 순간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아빠가 조사하신 거군요. 지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직접. 강태준이 당황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조사를 눈치챈 것입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성격이라는 것을요. 지우야, 내가 청장이기 전에 네 아버지야. 강태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돼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나서시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 뭐가 달라진다는 거냐?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잖아요. 지우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실력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아빠 백으로, 아빠 덕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강태준이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왜 그토록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해양 경찰로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딸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강태준이 억지로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네가 당한 일은 명백한 차별이고 폭력이야. 저도 알아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에요. 감수해야 할 몫이라니. 강태준이 격분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다치는 게 당연하다는 거냐? 당연하지는 않지만 지우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냐? 너는 지금 병상에 누워있고 그놈들은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우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의지만큼은 굳건했습니다. 강태준이 급하게 딸을 말렸지만 지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서 보여줄 거예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요. 강태준이 딸의 강한 의지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딸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지우야, 그건 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강태준이 설득했습니다. 조직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제가 해야죠. 지우의 눈빛이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아빠가 바꿔주시는 변화는 진짜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위에서 내려오는 변화는 일시적일 뿐이에요. 지우가 힘들게 설명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강태준이 딸의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청장의 권한으로 강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현장에서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것의 차이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현실적인지 그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현우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태준의 허락을 받고 들어온 그는 지우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다행이다. 이현우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현우 오빠, 고마워요. 지우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의 붕대 때문에 제대로 표정을 짓기 어려웠습니다. 이현우가 강태준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청장님, 특수구조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경위의 복귀 시기에 대해 문의하더군요. 복귀. 지우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언제? 가능한가요? 의사는 최소 한 달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은 너무 길어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주면 충분해요. 강태준과 이현우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2주 만에 복귀하겠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우의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확고했습니다. 병실을 나온 강태준은 이현우와 함께 복도를 걸으며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청장님,
지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강제로 바꾸는 것보다는 하지만 이대로 두기엔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 강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최진혁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뿌리 깊은 문제들이 있다고. 강태준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인물들을 통해 특수구조대 내부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은밀하게 조사를 진행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현우가 제안했습니다. 지우가 직접 나서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하시는 거죠.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군. 우선 이번 사고의 정확한 경위부터 낱낱이 파악해야겠어. 그날 밤 강태준은 해양경찰청으로 돌아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을 유지했지만 내심으로는 딸을 다치게 한 진짜 원인을 찾아내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현우가 청장실로 들어와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우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해온 것이었습니다. 훈련 계획서, 안전점검 기록, 현장 사진, 그리고 목격자 진술서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파일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훈련 계획서를 검토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계획서에는 안전거리가 100m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50m도 채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강태준이 이현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인 최진혁 팀장이 임의로 거리를 단축했다고 합니다. 이현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훈련 시간 단축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안전거리를 임의로 줄인다고. 그럼 지우는 뭐라고 했나? 목격자들 진술에 따르면 강지우 경위가 여러 차례 안전거리 준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진혁 팀장이 이를 무시했다고 하네요. 강태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안전을 위해 정당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상급자가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 분명해졌거든요. 더욱 화가 난 것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딸이 훈련에 참여해야만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진혁이라는 자, 경력이 어떻게 되나? 강태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현우가 다른 파일을 꺼내 보고했습니다. 임관 13년 차, 경감 진급 2년째입니다. 그런데 과거 징계 기록이 몇 차례 있습니다. 어떤 징계인가 주로 부하관리 문제와 안전수칙 위반입니다. 특히 여성 해경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미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런 사람이 왜 아직도 현장에서 부하들을 지휘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해봐. 지우가 특수구조대에서 받아온 대우가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현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견제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3년 동안 그런 끔찍한 환경에서 견뎌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현우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훈련 배정에서의 차별, 승진 누락, 그리고 각종 모임에서의 배제 등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합니다. 특히 최진혁과 몇몇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지우를 따돌려 왔던 것 같습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런 환경에서 버텨온 이유를 이제야 전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지위로 보호받기보다는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군. 강태준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비밀리에 조사팀을 구성하겠어. 청장님. 하지만 지우와의 관계가 알려지면 그건 내가 감수할 문제다.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조사는 최대한 은밀하게 진행한다. 강태준은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인물들로 비공식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해양경찰수사대 출신의 김도영 총경, 법무 담당관인 이수진 경정, 그리고 이현우 경위가 핵심 멤버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강태준의 오랜 부하들로서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인물들이었죠. 조사팀이 특수구조대에서 수집한 정보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우가 당한 차별과 견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간부들은 지우를 구조대에서 내보내려고 의도적으로 어렵고 위험한 임무들만 떠맡겼다고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고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들이었습니다. 최진혁이 안전거리를 축소한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쩌면 의도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거든요. 김도영 총경이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최진혁 팀장이 사고 당일 동료들에게 한 말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강지우 경위를 여자라는 이유로 깔보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어떤 발언들인가 강태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특수구조대에서 뭘 할 수 있겠냐. 언젠가는 사고 한번 크게 당할 거다는 식의 발언들이었습니다. 김도영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현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다다랐습니다. 최진혁이 단순히 안전수칙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지우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이수진 경정이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최진혁 팀장의 행위는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강태현은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최진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차별 문화가 문제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특수구조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현우가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여성 해경들에 대한 승진차별, 중요 임무에서의 배제, 그리고 각종 괴롭힘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태현은 자신이 이끌어온 조직에 이런 문제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장으로서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들었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군. 강태현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변화는 일시적이다. 강태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청장의 권한으로 강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딸의 의지를 존중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며칠 후, 강태현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우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붓기도 많이 가라앉았고,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아빠,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지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강태현이 딸의 예상보다 빠른 질문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제 일인데 왜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최진혁 팀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조직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모두 알고 싶어요. 강태현은 더 이상 딸을 속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진혁의 고의적인 안전수칙 위반, 지우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 그리고 해양경찰 전체에 만연한 성차별 문화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분노했지만 동시에 역시 그랬군요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나서겠습니다. 강태현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최진혁뿐만 아니라 이 조직 전체를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제가 20여 년간 꿈꿔온 변화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현장에서,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강태현이 딸의 의지에 감동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혼자가 아니에요. 지우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주는 후배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실력 있는 선배님들도 계시고요. 그때 지우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복귀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성도 남성만큼이나 훌륭한 해양경찰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위험해. 위험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다 자체가 위험한 곳인걸요. 강태현은 딸의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딸이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다. 강태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보자. 다만 아빠는 뒤에서 네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우가 고마워했습니다. 강태현은 그날부터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강제적인 변화 대신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해서 성차별이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현장에서 실력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최진혁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명백한 업무상 과실이었고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2주 후 지우는 의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특수구조대로 복귀했습니다. 얼굴 오른쪽에 남은 붉은 상처와 목소리의 변화는 그녀가 겪은 시련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사고 이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강태현은 딸의 복귀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을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자신의 딸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2주 후 강지우 경위가 부산의 양 경찰서 특수구조대로 복귀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평소보다 일찍 나온 그녀는 구조대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짭짤한 내음과 함께 익숙한 경유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얼굴 오른쪽에 남은 붉은 흉터가 아침 햇살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지만 지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흉터는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되었고 그녀가 견뎌낸 시련의 증거였으니까요. 목소리도 예전보다 약간 쉬어 있었지만 명령을 내릴 때는 여전히 강인한 힘이 있었습니다. 복귀 첫날 지우가 구조대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변한 모습을 보며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지우의 직속 부하들인 김병장과 박상현 이등항에 사는 팀장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경위님 정말 기다렸습니다. 김병장이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많이 걱정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으신 거죠? 박상현도 반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 동료들은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얼굴의 흉터는 생각보다 뚜렷해서 보는 이들을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몇몇은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고 또 다른 몇몇은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장 복잡한 반응을 보인 것은 최진혁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지우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거든요. 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과 조사에 시달리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박상민 구조대장이 지우를 대장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어색함이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청장실에서 내려오는 압박을 받으며 사건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그였습니다. 강경희, 복귀를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됐는데 박상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업무 배정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되는군? 박상민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 상처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고 기존 업무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배려는 필요 없습니다. 박상민이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는 지우를 후방 업무로 전환시키려고 했거든요. 해양경찰청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경찰 생활이 끝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강경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박상민이 말을 흐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더욱 그래야 합니다. 지우가 박상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뒤로 물러서는 순간 다른 여성 해경들도 똑같은 처지가 될 겁니다. 박상민은 지우의 의지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결국 그는 지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절대 무리하지는 마세요. 지우가 대장실을 나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자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야, 진짜 용감하긴 하네. 저 상태로 다시 나오다니. 근데 얼굴 흉터가 생각보다 심하다. 여자한테는 완전 치명적이겠는데. 쉿, 청장 딸이라는 게 알려진 마당에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 그래도 실력은 인정해야지. 사고 나기 전까지는 정말 완벽했잖아. 지우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패연한 척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들이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선들을 다시 한번 실력으로 바꿔놓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최진혁 팀장은 동료 간부들과 별도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팀장 중 하나인 송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강경희가 돌아온 마당에
뭘 어떻게 하겠어. 최진혁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청장 딸이라는 게 알려진 이상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간부가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야. 최진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됐잖아. 사실 최진혁은 지우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 커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이렇게 큰 문제로 불거진 것도 전부 강지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지우가 조용히 넘어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멋대로 확신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몸조심해야 해. 송진수가 충고했습니다. 지금 청장실에서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 복귀 후 첫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얼굴에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지만 지우는 개의치 않는 듯 당당하게 훈련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기본 해상 구조 훈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우가 확성기를 들고 명령했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명령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1팀 구조선 점검 엔진 상태부터 구명 장비까지 빠짐없이 훈련이 시작되자 지우는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얼굴의 상처 때문에 균형 감각이 예전만 못했지만 그녀는 엄청난 의지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부하들도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점차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병장은 지우의 변화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인님이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전보다 더 세심하면서도 훨씬 담대해지셨어. 하지만 최진혁은 여전히 지우를 못마땅하게 바라봤습니다. 훈련 중간에 그가 지우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강경희, 무리하지 말고 좀 쉬는 게 어때? 얼굴도 아직 다 안 나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지우가 단답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많이 변했네. 최진혁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요.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지우는 최진혁의 비열한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열심히 묵묵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던 부하들 중 일부가 최진혁을 못마땅하다는 듯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지우는 혼자 남아서 추가 훈련을 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떨어진 체력과 감각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에 흉터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상현 이등항해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우의 훈련 모습을 보며 깊이 감동받았던 터였습니다. 경희님, 정말 대단하세요. 박상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대단해? 지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는 게요. 박상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라면 아마 포기했을 것 같아요. 포기하는 게 더 쉽지? 지우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박상현이 지우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그는 지우에게서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경희님, 박상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들은 경희님을 믿어요. 지우가 박상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난 3년간 받아온 차별과 견제 속에서도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마워. 지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복귀 일주일이 지나면서 지우는 점차 예전의 페이스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직 내부의 분위기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지우를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최진혁을 중심으로 한 몇몇 간부들은 지우의 복귀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우가 청장의 딸이라는 배경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분위기가 영 이상하지 않나 최진혁이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뭔가 계속 눈치를 봐야 하는 느낌이야. 그렇긴 하네. 송진수가 동조했습니다. 강경희가 돌아온 후로 모든 게 달라진 것 같. 특별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진 것 같아서 말이야. 최진혁이 하고 싶은 말을 돌려서 표현했습니다. 한편 지우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2주 후 대규모 해상구조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팀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훈련이었는데 각 팀의 실력과 협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지우는 이 훈련을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명할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죠. 이번 훈련은 특히 중요해. 지우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팀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줘야 해. 김 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위님, 저희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훈련 전날 밤, 지우는 훈련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해상 기상 조건, 각 팀의 배치, 비상 상황 대응 방안 등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때 이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우야, 내일 훈련 준비는 잘 되어가네. 오빠? 철저히 준비했어요. 무리하지는 마.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잖아. 괜찮아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보여줄 거예요. 이현우는 지우의 굳은 의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섰죠.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알겠어요. 훈련 당일 부산 앞바다에는 각 팀의 구조선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었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었습니다. 지우는 이런 조건에서도 완벽한 훈련을 진행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전 팀 준비 완료. 지우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박상민 구조대장이 총괄 지휘를 맡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나리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조난 선박 구조였습니다. 지우의 팀이 주도적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역할이었죠. 지우는 완벽한 지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구조선 오른쪽으로 접근 파도 방향 주의하면서 천천히 구명조끼 투하 준비 조난자 위치 확인. 지우의 명령은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팀원들도 그녀의 지시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기록적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1팀 구조 완료 소요 시간 8분 30초. 지우가 보고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감탄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에 근접한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최진혁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접근한 것 같은데 안전을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모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기상 조건과 파도 상태를 모두 고려한 접근이었습니다. 최진혁이 계속 트집을 잡으려 했지만 박상민 구조대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여러 척의 조난 선박을 동시에 구조하는 것이었죠. 각 팀 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지우는 전체적인 조율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판단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팀은 왼쪽 조난선으로 3팀은 오른쪽으로, 이동 1팀은 중앙에서 전체 상황 관제 각 팀 진행 상황 30초 간격으로 보고할 것. 지우의 지휘 아래 모든 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전혀 혼란 없이 구조 작업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든 조난 선박이 예상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구조되었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구조 완료 완벽한 성공입니다. 박상민 구조대장이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다른 팀장들도 지우의 지휘 능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특히 젊은 팀장들은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죠. 하지만 최진혁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지우의 뛰어난 성과가 오히려 자신의 열등감을 자극했거든요. 훈련이 끝난 후 평가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팀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는 시간이었죠. 박상민 구조대장이 전체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훈련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것은 1팀입니다. 특히 강서윤 경위의 지휘 능력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의 팀원들은 자랑스러워했고 다른 팀원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구조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완벽하게 확보한 그야말로 완벽한 훈련이었습니다. 박상민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런 수준이라면 실제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진혁은 끝까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구조대장님, 너무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과 실제 상황은 다르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박상민이 의아해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좋은 조건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항상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다양한 상황에서 훈련을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최진혁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어려운 조건에서 훈련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야간이라든지 악천후라든지. 지우는 최진혁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지우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지우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 특수구조대 전체 회식이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훈련을 축하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자리였죠. 지우는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회식 장소는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의 횟집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신선한 회와 함께 소주가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점차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진혁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자, 요즘 우리 구조대 분위기가 참 좋네. 박상민 구조대장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원들이 일제히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최진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의 힘을 빌려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구조대장님, 최진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우리 부대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상민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뭔가 다들 눈치를 봐야 하는 느낌이랄까요? 최진혁이 지우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진혁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다른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별 뜻은 아니고요. 최진혁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특별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자리가 싸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우의 반응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오늘 받은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최진혁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해주시죠.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최진혁이 술기운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요즘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좀 다르게 대우받는 것 같아서 왜 특별한 배경이요? 지우가 냉정하게 반문했습니다. 아, 너, 청장. 최진혁이 말을 하다가 황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더 크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공정함이 대체 뭔지 궁금하네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여기서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들이 전부 아버지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건 최진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숨기고 여기에 왔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서요. 자리의 분위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지우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진혁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우리가 모두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눈치를 보신다고요? 지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에 최진혁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동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거든요. 강서윤 말 조심해 최진혁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말 조심은 팀장님께서 하셔야죠. 지우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리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우가 사고 당일의 일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날 최진혁의 치명적인 실수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최진혁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사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무시하신 게 단순한 사고라고요. 그건 더 이상 이런 자리에 있고 싶지 않네요.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가려는 순간 최진혁이 등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청장 딸이라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지우가 획 돌아서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를 무시한 건 팀장님이에요. 처음엔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지금은 제 배경을 이유로. 지우가 횟집을 나간 후 자리는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최진혁도 자신이 너무 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박상민 구조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자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대원들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는 지우에게 동조했고 일부는 최진혁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혼자 부산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지위가 알려진 후 달라진 시선들,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뿌리 깊은 편견들. 모든 것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구조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묵묵히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본 부하들이 하나둘씩 따라 나와 함께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행동으로 지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김 병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경위님, 저희는 계속 경위님 따라가겠습니다. 박상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경위님을 믿습니다. 지우는 이런 부하들을 보며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변화는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편 강태준 해양경찰청장은 전날 밤 있었던 회식 자리의 일을 이현우로부터 상세히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최진혁이 지우에게 한 모욕적인 발언들과 공개적으로 벌어진 갈등 상황까지 모든 것이 그의 분노를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식이 뭐라고 했다고 강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청장 딸이라고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현우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다친 사고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강태준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하는 소리가 청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냉정함을 유지해왔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장 특수구조대로 간다. 청장님 잠시만요. 이현우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지우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우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강태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건 조직기강의 문제고 정의의 문제야. 강태준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의지는 존중하지만 조직 차원에서 이런 부조리를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최진혁의 행동은 해양경찰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탈을 준비해 강태준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청장님,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이현우가 다시 한번 말렸지만 강태준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계획은 필요 없어. 지금 당장 가서 그 자식들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겠어. 강태준의 분노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3년 동안 딸이 혼자 견뎌온 모든 부당함, 이번 사고의 끔찍한 진실, 그리고 어젯밤의 모욕적인 발언까지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강태준의 차량이 부산 특수구조대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서슬퍼런 결심을 안고서 말입니다. 다음날 오전 9시 30분 부산 해양경찰서 특수구조대 앞에 검은색 공용 차량 2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강태준 해양경찰청장의 얼굴에는 지난 밤부터 불타오른 분노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30여 년간 해양경찰로 살아오며 이렇게까지 치가 떨리는 분노를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는 이현우와 김도영 총경이 내렸습니다. 이들의 표정도 평소와 달리 매우 엄숙했습니다. 강태준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부산 앞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에서 자신의 딸이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었는데 정작 조직 내에서는 온갖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청장님,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들어가시는 게 이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라앉힐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내 딸이 당해온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분노는 당연한 거야. 특수구조대 건물에 예고 없는 청장의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직실에서 급하게 전화를 걸고 훈련 중이던 대원들이 허겁지겁 돌아오고 간부들이 허둥지둥 대응책을 찾느라 분주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상민 구조대장이 급하게 달려와 맞이했지만 강태준의 표정을 본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십 년간 해양경찰로 살아오며 이런 살기 어린 표정의 청장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청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십니다. 박상민이 당황하며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강태준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부하들이 있는 곳에 내가 언제 와도 이상할 게 없잖아. 아니면 숨길 일이라도 있나? 그런 게 아닙니다. 박상민이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강태준은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서 주변을 휙휙 살펴봤습니다. 복도 곳곳에 걸린 안전 수칙 포스터들, 우수구조 사례들이 게시된 게시판, 그리고 대원들의 모습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온하고 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이 평온한 겉모습 뒤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추악함이 숨어 있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최진혁 팀장은 어디 있나? 강태준이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박상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청장이 특정 개인을 콕 집어서 찾는다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최진혁은 최근 강지우 경위와 관련된 여러 문제로 이미 주목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훈련장에 있을 것입니다. 박상민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장 불러와. 그리고 간부들도 모두 소집해.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서슬퍼런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상민이 급하게 지시를 내렸. 곧 부대 전체가 비상 상황으로 돌입했습니다. 훈련을 중단하고 돌아오는 대원들, 급하게 정복으로 갈아입는 간부들,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로 순식간에 북적였습니다. 최진혁이 호출을 받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더욱 창백했죠.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그는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했거든요. 어제 회식에서 홧김에 내뱉은 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최진혁 팀장, 만나 강태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바다에서 만난 상어처럼 차갑고 잔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혁이 경직된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최진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13년 경력의 경감이지만 실제 현장 경험은 부족하고 권위적인 구식 사고에 젖어 있는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회식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지? 강태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최진혁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의 일이 벌써 청장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실수로 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로. 강태준이 비웃었습니다. 내 딸을 특별 대우받는다고 모욕한 게 실수라고, 청장 딸이라고 우리를 무시한다고 소리친 게 실수라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태준이 강지우 경위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서슬퍼런 선언이었습니다. 대원들 사이에서 헐, 진짜였어. 정경이가 청장님 딸이었다고. 와, 최진혁 팀장. 이제 완전히 망했네. 하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 오직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야. 강태준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내 딸한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네가 내 딸한테 한 짓이 고작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해. 강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차별과 편견을 당하게 했는데, 그리고 급기야는 너 때문에 내 딸이 목숨까지 잃을 뻔했는데. 이때 강지우가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부대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뛰어온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얼굴의 흉터가 아직 선명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아빠,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와서는 안 될 이유라도 있나? 강태준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아비로서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으니까. 지우가 최진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벌벌 떠는 모습을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대원들의 시선도 모두 자신에게 뜨겁게 집중되어 있었죠. 아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우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당해온 그 모든 모욕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야. 네가 저 차가운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냐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이 부녀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해양경찰청장과 그의 딸 사이의 대화였지만 동시에 해양경찰 조직 전체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강태준이 최진혁을 다시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 딸에게 한 짓들 내가 다 알고 있어. 훈련에서 차별한 것부터 시작해서 위험한 임무만 떠맡긴 것, 승진해서 고의로 제외시킨 것, 그리고 급기야는 안전수칙을 무시해서 사고를 낸 것까지 최진혁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열한 행동들이 이미 청장에게 낱낱이 보고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뭐라고 했나? 강태준이 계속했습니다. 청장 딸이라고 특별 대우받는다. 우리를 무시한다. 네가 뭔데? 감히 내 딸을 무시해 청? 청장님. 최진혁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말하지 마. 강태연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네가 할 말은 사과밖에 없어. 아니, 이제 그 사과도 받기 싫다. 그때 박상민 구조대장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나섰습니다. 청장님, 일단 회의실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실은 무슨 강태준이 호통을 쳤습니다. 여기서 다 해결하겠어? 모든 대원들이 보는 바로 이 앞에서 강태준은 모든 대원들을 둘러보며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잘 들어라. 오늘부터 우리 해양경찰에는 새로운 원칙이 적용된다. 대원들이 긴장한 채로 청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첫째, 성별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오직 실력과 인품으로만 평가받는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의 우레와 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둘째, 여성 해경에 대한 그 어떤 차별이나 편견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발견되는 즉시 엄중히 처벌한다.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대원들과 여성 해경들이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셋째, 안전수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위반할 수 없다. 부하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자는 지휘관이 될 자격이 없다. 강태준의 연설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의 존재 이유는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 숭고한 임무 앞에서 성별이 무슨 의미가 있고 배경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대원들의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지우를 평소에 존경했던 대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태준이 최진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진혁, 넌 당장 보직 해임이다. 청장님. 최진혁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기회. 강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때마다 넌 뭘 했나. 내 딸을 괴롭히고 차별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았잖아. 더 이상 내 소중한 부하들을 내 손에 맡길 수 없다.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짐 싸서 여기서 나가. 최진혁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해양경찰 경력이 사실상 오늘로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강태준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상민 구조대장의 청장님. 박상민이 바싹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부대 기강이 이게 뭐야. 강태준이 호통을 쳤습니다. 여성 해경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이렇게 만연한데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박상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강태준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장 이 부대 전체를 재정비하겠어. 그리고 강태준은 더욱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이 부대에 썩어빠진 모든 관행과 문화를 뿌리부터 모조리 뜯어고치겠어. 그 말에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특별 감찰이라는 것은 조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송진수, 윤승환, 강태준이 다른 팀장들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너희들도 조사 대상이야. 최진혁과 함께 내 딸을 괴롭힌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불려나간 팀장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의 과거 행동들이 모두 조사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우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부당함이 해결되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빠!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야, 날 말릴 필요 없다. 강태준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야. 썩어 빠진 조직을 바로 세우기 위한 꼭 필요한 일이다. 강태준이 다시 대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그 누구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처벌하겠다. 해양경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지. 개인의 편견과 아집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야.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모든 대원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강태준이 부대를 떠나기 전에 지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아빠!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야. 아빠가 보장해 줄게. 강태준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고마웠지만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강제적인 변화가 과연 진정한 변화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강태준이 떠난 후 부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최진혁을 비롯한 몇몇 간부들이 즉시 보직 해임되었고 임시체제로 부대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특별감찰팀이 부대에 상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영 총경을 팀장으로 한 10여 명의 감찰관들이 부대의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조사 대상은 당연히 최진혁이었습니다. 감찰팀은 그의 지난 3년간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최진혁 팀장의 강지우 경위에 대한 차별 사례가 총 37건 확인되었습니다. 김도영이 보고했습니다. 훈련 배정에서의 차별 12건, 업무 배정에서의 차별 8건, 평가에서의 차별 9건, 그리고 각종 모임에서의 배제 8건입니다. 강태준이 보고서를 읽으며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조직적인 괴롭힘이잖아.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안전수칙 위반입니다. 김도영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사고 당일 최진혁이 강경위에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안전거리를 축소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고의성은 어떻게 보나 충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고 이전에도 비슷한 위험천만한 행동을 여러 차례 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강태현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런 자식이 현장에서 부하들을 지휘하고 있었다니? 감찰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최진혁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들의 문제점들도 하나둘씩 발견되었죠. 송진수 팀장의 경우 여성 해경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자들은 힘이 약해서 구조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집에서 애나 봐야지. 바다에서 뭘 하려고 한다. 같은 끔찍한 발언들이었습니다. 윤승환 팀장은 승진 심사에서 여성 해경들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성과를 거둔 남성과 여성 해경의 평가 점수가 현저히 차이 났거든요. 이게 뭐야? 강태현이 감찰 보고서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조직 전체가 아주 썩어 있잖아.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상민 구조대장조차도 이런 문제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방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조직의 화합을 위해서라는 어처구니 없는 명목으로 여성 해경들의 고충과 고발을 무시해왔던 것입니다. 감찰팀이 대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김병장이 증언했습니다. 강경희 님이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특히 최진혁 팀장이 일부러 어려운 임무만 맡기고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옆에서 보기가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박상현도 증언했습니다. 강경희 님은 항상 남들보다 2배, 3배로 노력하셨어요. 어떻게든 인정받기 위해서요.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어요. 다른 여성 해경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눈물로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차별을 당했어요. 하지만 강경희님만큼 강하지 못해서 그냥 참기만 했어요. 강경희님이 계셔서 저희가 버틸 수 있었어요. 경희님이 저희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부대 분위기는 매우 경직되었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조심스러워했고 간부들은 전전긍긍했죠. 하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까지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바뀐 것은 훈련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훈련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임시 팀장들이 지우가 과거에 개발했던 훈련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와, 이제야 정말 제대로 된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한 여성 해경이 말했습니다. 강경희 님이 계실 때가 가장 좋았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네요. 다른 대원이 동조했습니다. 평가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주관적이고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평가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승진 기회도 성별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주어졌. 그동안 차별받았던 여성 해경들에게는 특별히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조롭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기존 간부들은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뒤에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 아니야. 한 베테랑 간부가 동료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청장님 방침인데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을 너무 무시한 탁상 공론 같아. 여자들이 정말 남자들만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불만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대원들은 새로운 문화를 스펀지처럼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공정한 조직이 되는 것 같아요. 젊은 대원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강경희 님이 보여주신 길이 결국 옳았던 거네요. 다른 대원이 동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지우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것이 과연 진정한 변화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지우는 김 병장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부대 분위기 어때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경위님? 김 병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 위에서 강제로 바꾸다 보니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마지못해 따르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경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병장이 물었습니다. 글쎄, 변화 자체는 좋지만 방법이 좀 아쉬워. 지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이현우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오빠, 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 아빠가 하신 일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는 있지만 이게 제가 정말로 원했던 변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현우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위에서 내려오는 변화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변화는 다르지? 맞아요. 지금의 변화는 청장의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지.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우가 한참 고민하다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어요. 이현우가 놀랐습니다. 뭐 갑자기 왜 여기 있으면 저는 항상 청장의 딸로만 보일 거예요. 진정한 변화를 만들려면 제가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며칠 후 지우는 강태현을 만나기 위해 해양경찰청을 찾았습니다. 부녀는 청장실에서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좋은 소식들 많이 들었어요. 지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거야. 강태현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 아빠가 하신 일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이게 제가 정말 원했던 변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강태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지금의 변화는 강제적이에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깨달아서 바뀐 게 아니라 청장의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뀐 거예요. 강태현이 딸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오히려 딸의 뜻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강태현이 물었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지우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강태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부서라니 갑자기 왜 해양안전교육원으로 가고 싶어요? 지우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성별에 관계없는 과학적인 구조 매뉴얼을 개발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럼 네가 지금까지 특수구조대에서 쌓아온 것들은 어떻게 하고 더 큰 변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거예요. 지우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변화를 만드는 것보다는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는 일을 하고 싶어요. 시스템과 제도를 내 개인의 의지나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 자체가 공정하고 과학적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요. 강태현은 딸의 말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란 일시적인 강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변화라는 것을 말이죠. 알겠다. 강태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보자. 아빠가 전적으로 지원해 줄게. 감사해요. 아빠,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제가 개발하는 매뉴얼들을 전 해양경찰에 보급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세요. 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그게 내 목표이기도 하다. 그날부터 지우의 전속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하들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팀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김병장, 박상현을 비롯한 모든 팀원들이 모였죠.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병장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다른 부서로 옮기려고 합니다. 팀원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경희님. 왜요? 박상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우가 감정이 복받쳐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과 모든 해양 경찰들을 도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다른 방식이라니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해양 경찰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요. 팀원들이 지우의 말을 듣고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희님이 안 계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한 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성장했어요. 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저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 당장 달려올 거예요. 김병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경희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경희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리더십.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많이 배웠어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동료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요. 박상현이 말했습니다. 경희님이 새로운 곳에서 만드실 멋진 변화들을 저희가 여기서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기서 경희님이 시작하신 변화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지우는 조용히 전속을 신청했습니다. 특별한 의식 없이 해양안전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지막 날, 부하들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팀원들까지도 나와 지우를 배웅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일부 대원들까지도 나와서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경희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대원이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강경희님이 보여주신 용기 있는 모습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른 대원도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 해경들은 눈물을 흘리며 지우를 배웅했습니다. 경희님 덕분에 저희도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경희님이 열어주신 길을 저희가 더 넓혀가겠습니다. 지우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웠어요. 지우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곳에서 만들어갈 변화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우는 부대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부대 정문을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해양 경찰은 바다처럼 포용하고 파도처럼 용맹하다. 내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도가 되었구나. 지우는 뿌듯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해양안전교육원에서 지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청장의 딸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의 실력과 비전만으로 평가받는 연구원이었습니다. 지우가 맡은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성별 무관 해상 구조 매뉴얼 개발이었습니다. 이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여성은 남성보다 체력이 약하다는 편견을 깨뜨리고 싶어요. 지우가 동료 연구원에게 말했습니다. 대신 여성만이 가진 장점들을 부각시키고 싶어요. 지우의 연구는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근력은 남성보다 약하지만
유연성과 지구력, 그리고 섬세함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수중에서의 움직임은 무조건적인 근력보다는 기술과 효율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우가 연구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여성 구조대원들이 남성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우의 연구 결과는 해양경찰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그녀가 개발한 효율적인 구조 기법들은 체력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뛰어난 구조 성과를 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지우 방식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구조 기법들이 교육과정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우가 현장에서 피땀으로 쌓은 경험과 냉철한 과학적 분석이 결합된 최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지우의 연구 성과가 전국 해양경찰서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 해경들의 구조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특수구조대에서도 지우의 새로운 매뉴얼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병장이 지우에게 근황을 알리는 전화를 했습니다. 경위님 만드신 매뉴얼 진짜 대박이에요. 김 병장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신임 여성 해경들이 벌써 베테랑 남성 대원들과 비슷한 성과를 내고 있다니까요. 정말요. 지우가 기뻐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애들 자신감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예전에는 억지로 남성들을 따라잡으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있어요. 지우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편 강태현 청장도 딸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새삼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옳았어. 강태준이 이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강제로 바꾸는 것보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현우가 동조했습니다. 이제 전국의 모든 해양경찰들이 지우가 만든 시스템으로 훈련받고 있으니까요. 해양경찰청 전체에 지우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부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성 해경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고 성별에 관계없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속속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지우가 만든 성평등 해양경찰 매뉴얼은 전 해경에 보급되어 필수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1년 후 지우는 해양안전교육원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팀장이라는 직책으로 전국 해양경찰의 교육 내용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지우의 영향력은 한 부대를 넘어 전국 해양경찰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성별 구분 없이 모든 해경들의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우는 정기적으로 전국 해경부대를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때마다 현장의 해경들은 그녀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지우 팀장님 덕분에 저희가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한 지방 해경서의 여성 해경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른 해경이 덧붙였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 해경들은 지우를 자신들의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녀가 개척한 길을 따라 걸으며 자신들만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나도 꼭 지우 팀장님처럼 훌륭한 해양 경찰이 되고 싶어요. 신임 여성 해경이 선배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 이제 실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선배가 격려했습니다. 최진혁은 내근 부서에서 조용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들을 돌아보며 깊이 후회하고 있었죠. 특히 지우에게 했던 자신의 편협한 차별과 편견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우가 개발한 구조 매뉴얼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보며 지우의 진짜 실력을 뒤늦게나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편견에 사로잡혀 진짜 인재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최진혁은 자신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지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조용히 지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녀의 빛나는 성과를 축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우는 최진혁의 편지를 받고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느낄 수 있었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깊은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변화. 이제 해양 경찰에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별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 동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가 조직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지우가 차가운 바다에서 시작한 작은 변화는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해양경찰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넓은 바다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2년 후 서울해양안전교육원 대강당에는 전국에서 모인 해양경찰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지우가 개발한 통합해상구조교육 과정의 최종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성별과 체력에 관계없이 모든 해양경찰이 최고의 구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프로그램이었죠. 강단에 선 지우의 모습은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의 약점이 아니라 용기와 헌신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양안전교육원 교육과정 개발팀장이라는 직책에 걸맞게 그녀의 모습에는 성숙한 전문가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존경하는 해양경찰 동료 여러분, 지우가 마이크 앞에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쉬었던 목소리는 이제 더욱 깊고 안정감 있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지난 2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청중석에는 강태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온 해경 간부들과 현장 요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앞줄에는 부산특수구조대에서 온 김병장과 박상현, 그리고 지우가 가르친 새로운 세대의 여성 해경들이 자랑스럽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현장에서 그리고 이곳 교육관에서 하나의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정한 구조는 힘이 아니라 기술에서 나오고 기술은 과학에서 나오며 과학은 결국 경험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대형 스크린에 지우의 연구 자료들이 펼쳐졌습니다. 성별에 따른 신체적 특성 분석, 효율적인 구조 기법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수많은 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교육 과정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합니다. 지우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여성 해경의 경우 근력보다는 유연성과 지구력을 활용한 기법을, 체격이 작은 남성 해경의 경우에는 민첩성을 활용한 기법을 중심으로 훈련받게 됩니다. 청중들이 숨죽여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해경들도 지우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발표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이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결과 전체적인 구조 성공률이 무려 30%나 향상되었습니다. 지우가 중요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여성 해경들의 구조 능력은 5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더 많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과는 숫자가 아닙니다. 지우가 목소리에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바로 모든 해양경찰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중석에서 한 젊은 여성 해경이 일어서서 질문했습니다. 팀장님,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함께 꿈꾸는 동료들의 힘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지우는 부산에서 온 옛 동료들과 재회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김병장과 박상현의 모습에는 성숙함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경위님 아니, 이제 팀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김병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직도 경위님이 편해요.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부산 소식도 궁금하고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박상현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만드신 교육 과정 덕분에 신입들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김병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성별 구분 없이 모두가 서로를 진짜 동료로 인정하고 존중해요. 지우는 이런 소식을 들으며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진혁 전 팀장은 어떻게 지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달라지셨어요. 김병장이 대답했습니다. 내근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시면서 많은 반성을 하신 것 같아요. 가끔 부대에 들르셔서
후배들에게 조언도 해주시고요. 정말요네. 특히 여성 해경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세요.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시면서요. 지우는 최진혁의 변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정한 변화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깊은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변화 말입니다. 그때 한 명의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해양경찰대학교 졸업 배지를 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지우 팀장님. 그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윤소희 순경입니다. 이번에 부산 특수구조대에 신입으로 배치받았어요. 반가워요. 소희 씨. 지우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팀장님을 만나 뵙는 게 제 꿈이었어요. 윤소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때문에 제가 해양경찰이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저 때문에요? 네, 팀장님 이야기를 듣고 여자도 바다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해경대에 진학했어요. 지우는 윤소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새로운 세대에게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도 많을 텐데 괜찮겠어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윤소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팀장님이 만들어주신 길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팀장님이 개발하신 최고의 교육과정으로 훈련받았거든요. 그래요. 어땠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자신 있어요. 지우는 윤소희를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자신처럼 꿈과 열정으로 가득한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윤소희는 자신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강태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진 단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3년 전과는 달리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다. 강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가 처음에 성급하게 행동했을 때 네가 말린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겠어? 강태준이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오르셨어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그때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 둘 다 처음에는 방법을 몰랐지. 강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함께 해답을 찾았잖아. 맞아요. 진정한 변화는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거네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고요한 사이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흘렀습니다. 지우야, 앞으로도 더 큰 꿈을 꿔봐. 강태준이 격려했습니다. 네가 만든 변화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야. 네. 아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1년 후, 지우는 유엔 산하국제해양기구 IMO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녀의 연구와 경험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해양경찰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평등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시작한 작은 변화는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 특수구조대에는 지우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대자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때 세상은 조금씩 변해간다. 매년 신입 해경들은 이 동상 앞에서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성별과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었죠. 윤소희는 이제 팀장이 되어 새로운 후배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우에게서 배운 리더십으로 더 나은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소희 팀장님, 여자도 정말 구조대에서 성공할 수 있나요? 새로 들어온 여성 신입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윤소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강지우 팀장님이 이미 증명해 주셨잖아. 그리고 이제는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었어. 실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제 해양경찰에서는 성별이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양성이 조직의 가장 큰 힘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지우는 해양안전교육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해양 구조 요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멋진 프로젝트네요. 동료 연구원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의 선진 해양 구조 기술을 배울 수 있겠어요? 그게 목표예요. 지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으니까 구조 기술에도 국경이 없어야죠. 그때 문이 열리며 이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해양경찰청 기획조정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인데요? 유엔에서 내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해양구조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어. 네가 주 저자로 참여해달라고 공식 요청이 왔어. 지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와? 정말 영광이에요. 이제 내 이름이 전 세계 해양구조 역사에 영원히 남겨질 거야.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 곳에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바다를 보며 그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그 차갑고 어두운 바다에 빠졌을 때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니, 그때는 그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특수구조대에서 근무할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그때 피눈물로 적어둔 다짐이 있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해양경찰이 당당하게 바다에서 일할 수 있는 날까지.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그 꿈을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윤소희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팀장님, 오늘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구조대장이 탄생했어요. 정말 기뻐서 바로 연락드려요. 팀장님이 만들어주신 변화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우는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나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바다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밤바다 위로 등대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바다야. 지우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네가 나를 단련시켜줘서 이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고 푸른 고요함 속에서 지우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 바다에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위대한 일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용감하고 헌신적인 구조대원들이 언제나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지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녀가 만든 변화는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와 더 큰 바다로,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희망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지금 어디서, 무얼 하시며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소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